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 최진욱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체감상으로 한 두 달? 네, 맞아요. 두 달 만에 제가 섹터 레드앤블루 좀 진행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오랜만에 재밌게 OX 갈라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시장부터 리뷰 같이 한번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는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주 시장은 굉장히 혼조세였죠. 맞아요. 아무래도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지금 부채 협상이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부채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전망은 아직까지는 우세하지만 지금 확정은 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도 우리가 주도 섹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그 와중에 뭐 가장 큰 섹터를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도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7만 원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세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7만 원대 돌파하고 거래 대금도 늘려가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은 지금의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오늘 이슈 같은 걸 짧게 살펴보자면 뭐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이런 상승 흐름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엔비디아가 미장에서 뭐 25% 가까운 큰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반도체주들의 상승 흐름까지 이끌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감산 이슈 이후에 이런 반도체주들의 수요 공급 이런 것들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측면 그리고 AI 관련해서 이런 엔비디아 같은 굉장히 IT 기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 수요 공급 논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상승 모멘텀이 더해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함께 체크해 본다면 반도체들을 좀 더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흐름까지 어느 정도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뭐 개별주 이슈가 강하지만 이런 대형주 이슈가 조금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안 본 사이에 완전 스타일이 바뀌신 것 같아요. 다음 주 전망까지 쫙 브리핑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최진욱 매니저가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게 되게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좀 잘 우리가 모아가야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이럴 때 좀 현금 확보가 더 나을지 어떤 전략이 좀 나을까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이제 업종별로는 분명히 가리기는 확실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반도체나 좀 기술주, 좀 IT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은 좀 모아가야 되는 시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 지금 시세가 좀 많이 나온 업종들 있죠. 뭐 2차전 쪽이라든지 혹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비중을 조금씩 현금 확보를 좀 하시는 편이 현재로서는 좀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지분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율을 계속 높여간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영업이익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효과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좀 쌓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IT 쪽이 전반적으로 좀 시장을 좀 주도를 해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이제부터 좀 테마성이 아니라 좀 실적주 베이스 쪽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도 여전히 좀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적. 일단 펀더멘털이 점점 탄탄해지는 업종과 섹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섹터 레드앤블루 첫 번째 섹터, 거기에 기대감을 받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자, 이번 주 가장 핫했던 섹터이고 오늘 아마 이번 주 막판을 가장 좀 화려하게 장식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도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다음 주 시장 어떨지 OX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O 의견을 줬는데 이번에야말로 송가람 매니저가 봤을 땐 반도체가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섹터를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다음 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위치에 있는가라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올라온 이후에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슈는 단발성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꾸준히 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다음 주는 월요일 휴장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연휴가 길게 되는 바람에 이제 짧게 움직이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주말 같은 경우에 협상이 잘 될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지금 뭐 반반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협상이 잘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 기존에 있었던 대형 반도체주들의 상승 흐름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게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대형주들이 쉬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중소형 반도체주들, 장비주들, 소부장제주들 상승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 의견을 들어봤고 두 분 모두 오 의견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가 왜 이렇게 좋은 흐름을 타고 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진욱 매니저가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을 지나고 있는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와서 좋게 보는 건지 아니면 혹은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호실적이 나오니까 그쪽의 영향이 더 큰지 AI와 연관 지어서요.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세요? 사실상 저는 이제 엔비디아 쪽은 그냥 좀 지금은 좀 테마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실제적으로 엔비디아가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지만 국내 기업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부분들도 아니고 결국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좀 기대감에 좀 훈풍이 불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급등세를 좀 보여줬는데 사실상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디램이나 낸드의 가격 반등을 좀 일전에 좀 많이 봐왔었죠. 네. 반등이 확실하게 좀 나와줘야만이 주가도 탄력성을 좀 붙고 이러한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와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하고 좀 사이클가 좀 특별하긴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로 대기업들이 공급 감산을 하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이클이 지금은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메모리 가격이 반등을 못 해준다고 해도 저는 좀 완만하게 한 U자형 패턴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반도체주들은 좀 올라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4월에 좀 제조 PMI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역사적 거의 하단 평균 구간까지 지금 근접을 해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즉슨 지금 구간을 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현저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반등폭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소한 부분들이 일단은 두 번째 여파로 좀 주가의 모멘텀이 계속 올해는 눈이 좀 이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1분기, 2분기가 좀 이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네. 안 좋을 거라는 부분들을 이미 시장 참가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하반기 긍정적인 부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별도로 보면 반도체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올해 1분기부터 흑자로 전환이 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업황에 대한 타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또 잘 찍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은 좀 선별적으로 매수 관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이 일단은 좀 투자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예. 일단 이제 감소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 테마에 있어가지고 개별 이슈에 부각이 되는 종목들에 접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업황에 대한 완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좋은 결과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는 테마성이 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냥 섹터 자체가 빨개져가지고 네네네. 요 며칠은 그래서 이게 좀 여러모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반도체주로 단타가 가능할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중소형주로는 충분히 단타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으면은 종목들마다 호가도 많이 얇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레벨 다운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호가도 많이 얇아진 상황이겠죠. 네. 호가가 얇아진 상황에서는 순간적인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변동폭도 굉장히 크게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저희 시장 안 좋을 때 품절주가 움직여주듯이 지금은 호가가 좀 많이 얇은 종목들 같은 경우 공략을 충분하게 해볼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단타가 반도체 쪽은 우리가 중장기로만 보고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대형주 사이클이죠. 대형주 사이클을 제외하고 코스닥에서 이제 업종에서 좀 중소형주 이런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단타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호가가 얇은 이 특성을 잘 노려보면 중소형주에서 단타 이야기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반도체주 지금 만약에 이제 추세가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한다면 손가락 매니저가 봤을 때는 지금 대형주를 봐야 되는 시기입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좀 중소형주들 소부장 이쪽을 봐야 되는 시기라 보시나요? 제가 저번 주 반도체 말씀드릴 때 같이 드렸던 말씀인데요. 네. 지금 테마가 움직일 때 우리가 첫 번째 봐야 하는 점은 주도 테마가 어떤 쪽으로 움직이느냐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네. 번째는 시총이 큰 대형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점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이끌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이제 중소형주들이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흐름을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섹터 내 순환매 흐름 지금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우리 시장 자체가 이런 부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개별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코스피로의 거래소로의 외국인 자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아무래도 소형주들의 흐름보다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더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시거나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 단기로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중소형주들도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네. 단기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장기로 봐도 현재 좋은 시기, 단기로 봤을 때도 아까 최진웅 매니저 얘기했듯이 호가가 얇은 종목들, 그리고 최진웅 매니저도 그쪽으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종목만 잘 골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진웅 매니저의 반도체 탑픽 종목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은 저평가가 좀 되어 있는 기업을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이 아직 있나요, 그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오.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지금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오, 그렇군요. 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이 부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매출적으로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타격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마이크로 솔더블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의 영업이익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업종 CBR 선행 PER 지수만 봐도 현재 지금 업종 밸류가 한 74배 정도가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덕산 하이메탈이 지금 44배 정도 형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업종 밸류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지금 PBR 수치도 한 1배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양적이나 질적 성장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하게 캐파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주가는 탄력을 받아서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고개로 다시 또 들어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 쪽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덕산 하이메탈 정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단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괜찮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들어봤고요. 송가람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요? 저는 이 반도체 탑픽 종목을 오늘의 이제 합 종목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공략주? 네, 공략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잠시 공략주 후에. 시간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진짜 종목 선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두 분 모두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잠시 후에 송가람 매니저의 공략주가 반도체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잠시 후에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요. 사실 이걸 구분 지을까 말까 했어요. PCB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서 봤는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PCB가 먼저 갈까? 반도체가 먼저 갈까는 궁금해서 이건 한번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PCB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PCB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송가람 매니저 봤을 때 아까 반도체 뷰와 비슷한 건가요? PCB를 볼 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점은 PCB 업체들이 대형 반도체주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흐름이 나오게 되면 낙수 효과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예. 점까지 함께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PCB 같은 경우에는 집적 회로 등의 정기적 부품들이 납땜되는 판입니다. 이런 판들은 현재 엔비디아가 굉장히 이슈 머리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서버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AI라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5G 이런 통신들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수혜를 굉장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고고가 가치가 굉장히 높은 PCB 기판들 같은 경우에 낮은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충분히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많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PCB도 O 의견을 줬고요. PCB를 투자할 때는 최진우 매니저가 봤을 땐 어떤 뷰가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사실 PCB가 다 들어가잖아요, 기판이. 네네. 근데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반도체주는 오히려 감산을 한다니까 올라가는데 PCB는 즉각적으로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오히려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반도체 중에서는 조금 더 매출 회복성이 빠르다고 하면 저는 기판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쪽이 더 빠르다? PCB 쪽이 지금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장비 쪽보다는 조금 더 빠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품 쪽에 있어가야 좀 업종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수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가 바라봤을 때가 어느 정도 반등의 강도를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얼마나 좀 강하게 나와주냐에 따라 가지고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는 이런 이슈 부분들이 좀 접근이 가능한데 기판 같은 경우는 바닥의 시점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등의 강도보다는 좀 투자 포인트 자체를 잡는다고 하게 되면 바닥의 시점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반도체 실적 바닥론이죠. 네. 실적 바닥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업황이 앞으로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계속적으로 훈풍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계속해서 기판 쪽 매수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만 봤을 때는 반도체보다 조금 더 영업이익률의 완화 개선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기판 쪽이 조금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지금 메이저 수급도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일단 지금 IT 세트 쪽에 있어서도 지금 거의 7분기째 거의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성장 속에서 올해 1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확실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 기판 업체들이 나타나주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올해 1분기, 2분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들어설수록 반도체보다 조금 더 빠르게 기판 쪽이 영업이익률이 상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지금은 시장에 담겨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중에서 확실하게 좀 실적으로 움직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기판 쪽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도체보다 기판에서 실적 회복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PCB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럼 바로 좀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는 PCB 안에서 탑픽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핸드셋 그리고 통신 서버 등에 활용되는 MLB 다층 임대 회로 기판이죠. 이것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고객사로서 노키아, 삼성전자 등의 탄탄한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앞으로의 이런 성장 동력 고려해 봤을 때는 앞으로도 충분히 주가 동력이 남아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대형주들과 함께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 그리고 이번 주 장에 연속으로 상승한 흐름이 나왔는데 단기로는 이렇게 고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밸류에이션 자체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큰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서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다. 여기서 조금 눌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라인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로도 접근할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라인에서 지지가 된다면 이라는 거는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종가가 9%대 올라서 지금이 13,680원 선이거든요. 그 선이 어느 정도입니까? 12,000원에서 13,000원대 짧은 박스권 라인을 지지해준다라고 한다면 네. 이 라인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는 것도 신기하고 이수페타시스 궁금한 게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 MLB 기판 때문에 더 부각이 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MLB 기판이라는 게 이수페타시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들도 많습니까? 타 업체들도 존재합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지금 안정적으로 주요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 노키아, 삼성전자 등 여기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외에 이제 메인보드용 핸드셋, HDI 그리고 PCBI까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 타 기판 업체들보다 이수페타시스가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MLB 업체들 많지만 그 안에서 좀 더 탑픽 이수페타시스 얘기를 해줬습니다. 최준홍 매니저의 오늘 공략주가 보니까 PCB에 준비가 되어 있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공략주 할 때 또 PCB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넘어가기 전에 이를 통틀어서 AI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반도체와 PCB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에 앞으로 더 매수세가 쏠릴까요? 아니면 지금 좀 AI 테마가 형성이 될까 말까 하는 흐름인데 AI 지금 타도 괜찮을까 안 될까에 대한 이야기 짧게 OX 한번 볼까요? 그냥 코너 속의 코너로 알겠습니다. 들어주시죠. AI는 어떨까요?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AI는 일단 안 된다.
테마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테마성도 테마성인데 사실상 지금 가치 밸류를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 GPT 이야기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고 대기업들이 계속 뭐 M&A 투자라든지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사실상 지금은 좀 투자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보통 지금 어느 정도 기업이 실적이 찍혀주고 정확하게 산업이 호황기에 들어서려고 하게 되면은 확실한 발주 부분들도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수요 부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지금 GPT 같은 경우도 거의 정확도가 100%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개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으로 빗대어 봤을 때는 밸류상으로 지금 뭐 PBR, PER을 판단을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움직여주는 건 전형적인 좀 테마성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하다고 보고 있으시면 되시고 일단 이건 이제 단기적인 좀 관점으로 봤을 때입니다. 물론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AI 쪽 분명히 뭐 호황기는 분명히 들어설 겁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냐가 좀 중요한 부분들이지 네. 우리가 단기로만 본다고 하게 되면 AI 쪽은 아직은 조금 비추천을 네. 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좀 단기간으로 밸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지금은 좀 아마 굳이라는 생각이 들 네네,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PCB 두 가지씩 더 살펴봤고요. 자, IT를 넘어서 이제 바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조선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 조선인데요. 이번 주 나름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이제 그래서 얼마나 더 좋아질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조선주는 어떻게 보는지 OX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처음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O와 X. 자, 일단 O 의견을 준 송가람 매니저. 조선주가 일단은 시장과 함께 좋은 경우가 딱히 많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뭐 조선이 좋다는 건 시장보다 조선이 더 좋다, 아니면 둘 다 좋을 것이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원인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매크로 이슈가 가장 큰 매크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부채 협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채 협상 같은 경우에는 뭐 T데이를 남겨두고 막판에 협상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부채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점을 볼 수 있고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이 앞으로 잘 나올 가능성이 단기로 높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과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사이클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자동차주들과 함께 장기적으로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조용히 이렇게 수급이 조금씩 몰리면서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빅3 조선주들이 지금 조용히 우상향 추세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다음 주에 대형주들의 흐름, 추가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중소형주들까지 좋은 흐름 추가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저점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가져가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이 몰리고 있고 조용히 우상향하고 있는 조선주들 다음 주도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조선주들이 그렇게 흐름이 지난주부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X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좀 X를 들었던 부분들이고요. 다음 주? 네네. 그렇죠. 이제 다음 주나 그리고 뭐 한 이번 달까지는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아니 다음 달까지는 다음 달입니다. 예. 다음 달 한 초중순까지는 네.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최근에 좀 밸류선으로 놓고 보면은 주가는 좀 많이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 조정이 지금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조정 자체가 언제 끝나냐가 일단 좀 터닝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좀 지수랑은 좀 정반대의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하락 기조에 좀 들어선다고 해도 조선 업황에 대한 개선 부분들만 나온다고 해도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하게 잘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캐치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조선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주는 경향도 굉장히 좀 많았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황금 사이클을 좀 많이 탄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조선가는 계속적으로 올라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조선가가 올라주게 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주 쪽에는 호황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호황기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호황기에 들어선 거에 비해서 주가 속도가 그렇게 좀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은 지금 조선사들이 오히려 지금 호황기를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이슈로 지금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로 보다 보니까 결국엔 공급 캐파를 늘리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공급 캐파를 늘리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주가가 갈 수 있는 벽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갈 수 있는 벽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맞닥뜨리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슈를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지. 일단 지금 선박 발주량도 작년에 비하면은 오히려 지금 발주량 감소가 굉장히 좀 많이 됐어요. 그 네. 부분들만 봐도 대형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라든지 LNG선 운임 지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만큼 시장이 많이 냉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선박 발주량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여파가 주가에 분명히 나타나 줄 거고요. 다만 지금 조선주들이 빠지는 폭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은 부분들이 작년에 수주장고를 굉장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장고를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발주량 부분들의 주문이 계속 늘릴 수가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수주장고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좀 매수 관점을 좀 잡아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 조선주를 접근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접근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좀 조선주는 좀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쭉 얘기 들어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해운 운임 지수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을 보고 조선주가 운임 지수가 좀 올라가는 타이밍쯤에 조선주를 노려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확인 지표로 나쁘지 않겠죠? 그렇죠. 이제 여태까지 뭐 조선주들 보게 되면은 대형 컨테이너선 뭐 운임지수라든지 그렇죠. LNG선 운임지수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임지수랑 보는 이유는 결국엔 시장에서는 운임지수가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가 반응을 해서 많이 움직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시장 참여자들도 많이 보는 부분들인데 지금 결국엔 신조선가만 계속 올라가지고 있고 반대로 주력 업종인 LNG선이라든지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갈 수 있는 벽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 벽이 지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높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목이 발생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비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섹터 레드앤블루 들어오니까 양쪽 의견 달라서 이쪽 X에 전 지금 잠깐 쏠렸거든요, 송그란 매니저님. 이 얘기 좀 들어보니까 진짜 단기적으로 벽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봤더니 우리 작년 가을, 늦여름이죠. 태조 네네네. 이방원 이야기 네네, 나오는 맞아요. 고점 라인하고 지금 어느덧 조선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송그란 매니저가 좀 변호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를 들어주셨으니까. 뭐 지금 뚫고 쉽게 갑니까 이거? 네, 뚫고 가봐야죠. 그래요? 지금 뭐 가장 큰 이슈가 네. 어떤 이슈냐라고 본다면 충분히 조선주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단기, 중기적으로도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국제적인 이슈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친환경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 관련 규제를 하게 되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바로 해양에도 해양 운수 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해운사들은 과도기 연료로 LNG를 사용하고 앞으로는 메탄올, 수소 연료 전지로 연료를 교체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엔진 그리고 연료 공급 장치, 배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이런 수주 잔량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런 것들이 미래 가치로 인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뭐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으로 인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이런 이슈들이 초반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런 환경 이슈가 있을 때 교체가 되기 전에 그 이전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한국 조선업들 같은 경우에도 LNG, LPG 등의 이런 선박 교체 사이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현재 2030년까지 뭐 17,000여 척의 중고 선박들이 친환경 선박으로 변경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건조와 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다. 이런 이슈가 기대감으로 단기로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또 있군요. 지금 단기 이슈로 굉장히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이런 개별주들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이슈 바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죠. 뭐 건설주들이 가장 강했고 식량 관련된 사료주들 그쵸. 그 외에도 뭐 바이오주들까지도 지원 이슈로 많이 움직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조선주들도 함께 움직일 수 가스 있다라는 때문에. 아이디어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가스주들도 굉장히 크게 움직였는데 이런 가스주들은 먼저 흐름이 나왔죠. 그렇지만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각 국가별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식량 안보가 첫 번째로 나왔고 그 다음이 이제 재건 쪽이 나왔지만 이제 또 에너지 안보 측면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에너지 공급 안정화, 도입처 다변화 측면을 보게 되면 해상 운송의 역할이 좀 더 부각이 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2023년 국내 조선사 수주 이런 것들이 LNG선과 천연가스 해양 플랜트 등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 이 두 가지 모두를 봤을 때 조선주가 중장기적으로도 괜찮고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기대감으로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섹터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 5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맞아, 종목까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송가람 매니저. 종목을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뭐 대형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서 예. 크게 올라오지 않은 밸류에이션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빅3 조선주, 그렇죠. 네.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조선 플랜트 엔진 사업을 영위 중이기 때문에 이런 탱커선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된 수주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뭐 다른 빅3들도 뭐 수주를 혜택을 받겠지만 이 HD 한국조선해양이 좀 더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단기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빅3 중에선 지금은 뭐 삼성중공업도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래도 HD 한국조선해양이 더 낫다라고 네,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토픽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섹터는 자, 엔터 준비해 봤습니다. 아, 지금 가장 핫하고 그래서 핫한데 지금 엔터에 내가 투자하고 싶다는 마음은 넘쳐납니다. 근데 주가 차트 보면은 내 종목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과연 어떨지 다음 주 엔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O 의견을 줬습니다. 엔터가 더 갈 길이 아직 남아 있다. 최지동 매니저 이렇게 보는 건가요? 저는 엔터는 올해 내내는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 정말요? 네, 저는 올해까지는 계속 좀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보유자들 영역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기 맞아요. 때문에 분명히 조정이 나와줄 거다 하는데 지금 조정 나와줘도 뭐 그렇게 크게 나와주지 않고 오히려 지금 고점에서 계속 바닥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밸류성으로 볼 때도 주가 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질적이나 양적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은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수급이. 그리고 지금 이제 엔터 같은 경우가 일단 지금 1분기 같은 경우 대부분 좀 주요 아티스트들이 좀 휴식기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연이라든지 월드 투어 부분들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엔터 사사들 매출액 부분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오히려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앨범이나 뭐 굿즈, 그 음반 판매 이런 쪽에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2분기부터가 이제 호황기로 들어가는데 2분기, 3분기가 이제 성수기 시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월드 투어까지 계속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IP 숫자로 인해 가지고 앨범이나 굿즈 쪽에 대한 판매 수익 금액 그리고 플러스로 월드 투어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 캐파는 계속 좀 커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언제 좀 조정이 나와주고 나서 엔터로 좀 접근을 해야 되냐 이 차이점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엔터 사사들 중에서도 오히려 지금 주가 밸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좀 큰 폭으로 상승했던 기업들을 좀 제외하고서는 오히려 아직까지는 좀 주가가 좀 바닥권에 좀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나 SN 같은 경우 이런 이런 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지금도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JYP도 지금 구간을 지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분할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지금은 엔터는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고 엔터에서 뭐 종목을 본다면 그 안에서는 뭐 하이브, SM이 사실 뭐 JYP와 YG가 오른 거에 비하면 아직 그렇죠.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네. 그쪽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송가람 매니저한테 질문을 해볼 텐데 앞서 최중 매니저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이 사실 엔터의 성수기입니다. 근데 성수기가 되기도 전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이런 건 좀 두렵긴 한데 그래도 좋다 이렇게 보시나요? 선반영의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엔터주들의 흐름은 확실한 실체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엔터주들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 빌보드 차트의 최근 진입 이후 이슈로 소형주가 한번 움직이긴 했지만 그 외에는 전부 빅3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 기존에 강했던 아티스트들의 약진, 이런 약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거 보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이게 이번 상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강했던 종목들, 대형주들이 좀 더 추가로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엔터를 보면은 참 악재가 딱히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기가 이제 IP 쪽으로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가 사고를 치면 그때 뭐 주가가 이제 급락하거나 그런 건데 그런 건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라고 본다면 지금 뭐 중국에서 스멀스멀 얘기가 나오는 한알령 이거 지금 엔터주의 큰 악재가 되는 것인가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최종 매니저 생각은 어떤가요? 사실상 엔터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여파보다는 미국 여파가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월드 투어 도니까. 네, 그렇죠. 월드 투어를 돌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 대한 한한령은 오히려 지금 화장품이나 이런 섹터들이 좀 여파가 크지. 오히려 엔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파는 저는 뭐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쪽 그리고 최근에 IPS 개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팬덤이 증가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팬덤이 계속적으로 확보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K-팝 인구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한한령 부분이랑은 엔터랑은 조금 상반된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나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중국에 대한 효과 부분들에 좀 우려감의 엔터를 좀 기피한다거나 좀 그럴 필요는 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엔터가 요새 뭐 한알령이 어제 오를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걱정할 악재는 아니다. 오히려 미국, 동남아 쪽에서의 수출이라기보다 이제 그쪽 매출이 더 좋게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더 강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좋을지 하나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의 엔터 탑픽 종목은요? 네, 저는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 올라갈 길이 아직 남아 있다.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한령 이슈로 인해서 눌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지지되는 모습이 이어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아티스트들 여기에 한한령 이슈를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마카오에서 블랙핑크 콘서트 이곳에 방문했던 중국 연예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라는 이슈도 맞아요.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배우 유명한 배우죠. 정용화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바로 출연 직전 하차됐다. 이런 짧은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매각되면 한한령이 다시 부각되고 엔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중국 쪽 매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준욱 매니저님도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미국 쪽 매출 그리고 국내 매출이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가 살아있는 대형주들 그중에서도 YG 엔터테인먼트 추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 엔터 탑픽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였고요. 이어서 최준용 매니저의 종목은요?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해드렸다시피 하이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바닥에서? 네, 그렇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 사사 대비해서는 좀 주가가 펌핑이 좀 많이 안 나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제일 기대되는 부분들이 2분기에 세븐틴이 컴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븐틴 같은 경우는 초동 한 900만 장 이상 앨범을 판매를 했었던 주요 아티스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가 2분기에 또 컴백을 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 분명히 살아있을 거고 최근에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계속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계속 증가를 해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가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여파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신인 모멘텀도 지금 가지고 있고 르세라핌에 대한 그쵸. 그리고 기존 주요 아티스트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은 대기 중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기대감에 충분하게 주가는 계속 좀 올려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엔터주 볼 때 수급 들어온 건 기관 수급이 더 유의미한가요? 외국인 수급이 더 유의미한가요? 저는 외국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보통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예. 외국에 있어서의
투자의 요건을 맞춰가지고 엔터를 좀 많이 안 사는 경향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어가지고 매출, 그러니까 결국에는 굿즈나 앨범 판매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 성장성을 보고 좀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결국에는 중장기로 끌고 간다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외국에 대한 월드 투어 부분들의 수요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매출이 확실하게 좀 증가해질 수 있는 기업은 보유 비중을 계속 좀 늘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외국인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까지 마무리해보고요. 이어서 5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섹터 제약바이오입니다. 일단 다음 달 초부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죠. 아스코가 이제 또 개막이 되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또 함께 또 올라갈 수 있을지 OX 들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송가람 매니저는 역시나 올 의견을 줬습니다. 제가 없을 때도 이랬습니까, 최준용 매니저? 거짓 뭐 오는 많이 봅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증시를 좋게 보기 때문에. 근데 항상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이번 제약바이오는 어떤 의견에서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아스코 말씀을 해주시다시피 아스코? 네. 아스코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스코가 알고 계시다시피 뭘 자꾸 더 얘기하시려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세계 3대 암마켓인데 네. 지금 많이 지연된 것 같아서 여기에 보면은 레고케이나 유한양행 이런 회사들이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가지고 온 회사는 다른 회사고요. 아무래도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측면에서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런 기술적인 반등 흐름 외에도 이런 암마켓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함께 지켜본다면 제약바이오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를 들어주셨으니까. 네,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급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네. 그 외에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온 이후에 지지 이후에 거래 대금을 높여가면서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세 전환을 통해서 이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눈여겨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 구간으로 지금도 바로 매수로도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암마켓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암마켓 이슈에서 유한양행도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탑픽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최준용 매니저 X 줬는데 지금 제약바이오를 좀 조심해야 되는 이유 아니면 이건 조심해야 된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마케나 이런 부분들 좀 대형 이벤트성으로 좀 접근을 좀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솔직히 아마케에 대한 좀 모멘텀보다는 지금 좀 개별 이슈에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켓 자체도 개별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개별 이슈 부분인데 아마케가 움직여준 거를 그 전에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아마케랑 좀 관련 없던 암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여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한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은 대부분의 업종이 좀 많이 움직여다시피 지금은 오히려 좀 아마케 쪽에 조금 더 치중을 둔다기보다는 지금 좀 대형 기업 이벤트가 좀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분명히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바이오주들의 성격 자체가 좀 개별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FDA 승인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허가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가가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주는 좀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섹터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바이오를 좀 접근하기에는 좀 다소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이나 CMO 쪽에 대한 성장성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도 좀 계속 모아가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오히려 중소형주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한 차례 좀 낙폭이 또 나와줄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실적 성장성이 확실하게 있고 파이프라인이 확실하게 좀 갖춰져 있으면서 네. 올해 하반기에 좀 이벤트성이 좀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접근은 가능하지만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위험하니까 좀 제한적인 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매니저의 지난주 종목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송가람 매니저의 종목은 SFA 반도체,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대, 최고가 기준은 1%대 기록했고요. 최진욱 매니저의 파트론이 종가 기준 3.98, 최고가 기준 4.57% 이렇게 갔습니다. SFA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좀 이번 주에 불만이 좀 많지 않았을까? 얘 빼고 다 오른 것 같아요, 송가람 매니저님. 중소형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 예. 제가 반도체 섹터를 설명을 드리면서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때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중소형주들도 따라서 함께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 나왔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지금 위치에서 지지되고 있는 흐름 바로 다시 지금 재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아하. 보여지고 네.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이제 5,700원에서 5,600원대 이 가격대 라인에서는 저점 라인에서 충분히 여기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순환매 관점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SFA 반도체 리뷰 들어봤고요.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의 파트론도 한번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파트너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좀 폭발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네. 월봉상 딱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시세가 나오기 직전 박스권 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파트론이 시세가 나올 때가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박스 친 구간 이 구간을 돌파해 줄 때마다 항상 시세가 급등이 좀 많이 나와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구간이 딱 지금 현재 그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은 오히려 이제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상으로 지금 충분히 급등 여력이 계속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지금 큰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계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꾸준히 좀 홀딩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것을 네.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세 분출 직전에 있을 수 있다. 파트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공략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는 오늘 반도체에서 탑픽 쪽 공략주가 있다고 해줬고 최진웅 매니저는 PCB에서 있다고 해줬기 때문에 IT에 대한 이야기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네, 다음 주 공략주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 SFA보다 좋은가요? 네. 이제 어떤 측면으로 네. 보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대형주주들 그리고 바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노려보신다면 이 하나마이크론 쪽이 좀 더 견조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SFA도 충분히 다음 주에 시세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반도체 패키징 쪽 그러니까 메모리, 비메모리 이쪽을 분사해서 만들어진 업체입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그리고 테스트 부분 이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이 비메모리 부분이 이전 메모리 부분이 재고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었죠. 하지만 지금 회복되고 있고 그 외 비메모리 부분이 굉장히 이런 앞으로 주목을 더 받을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플렉시블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품목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주요 거래처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런 주요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요 거래처의 매출이 늘어나거나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낙수 효과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뭐 소켓 패키징 후공정 업체 그 중에서도 하나마이크론은 충분히 다음 주에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매수가는 17,000원, 목표가는 19,0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1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반도체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목표가, 손절가 각각 제시가 됐습니다.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는 PCB에서 가지고 왔죠? 네네.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살게 되면은 결국 네. 좀 기판 쪽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좀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 지금 밸류상으로만 좀 놓고 봐도 지금 12개월 지금 PER 선행지수보다 오히려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현재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PBR 같은 경우 1배 수준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 충분하게 우리가 좀 모아가도 나쁘지 않을 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영풍그룹 계열이 좀 PCB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PCB 쪽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면서 아메리카라든지 북아메리카, 아시아 쪽에 대한 지금 판매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판 쪽에 대한 효과가 분명하게 올해 2분기부터는 조금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좀 모아 가셔도 좀 나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주봉상은 확실하게 좀 추세를 돌린 상황입니다. 주봉상은 추세를 확실하게 좀 돌렸고 월봉도 일단은 좀 바닥은 확실하게 좀 잡아준 모습으로 보입니다. 일봉상도 지금 추세는 확실하게 바뀐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15,400원부터 15,000원대까지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네. 목표가 같은 경우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진웅 매니저의 이번 주 공략, 다음 주 공략주는요, 코리아 서키트였습니다. 목표가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 레드앤블루 모든 섹터와 공략주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진짜 다뤄봐야 할 섹터 그리고 증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두 분 정말 잘 준비하고 계신데요. 송가람 매니저님 내부 밴드 소개해 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하시면 송가람 매니저의 밴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밴드에서는 지금 개별주 장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암마켓 관련된 업종들, 뭐 유한양행을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외에도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 이슈에 관련된 제약주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맞아요. 예정이니까요.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송가람 매니저가 가끔 봤을 때 딱 제약바이오 특히 종목 정말 잘 보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좋은 정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생일인 최진웅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이라서 제가 좀 더 발언권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보면 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맞아요. 업종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해줄 이야기는 굉장히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시간 때문에 많이 못 해드리고 있어서 그에 따른 이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시향 부분들 그리고 업종 브리핑 부분들은 이제 네이버 밴드에서 최진욱 검색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들으시면 되시고요. 그간 이제 당일마다 제가 항상 시황 부분들도 매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에 대한 이벤트성 그리고 이슈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해줄 만한 이슈는 제가 계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들어오셔서 좀 많은 투자 도움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정보, IT면 IT, 2차전지면 2차전지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최진웅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쯤에서 두 분과 인사드리고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 평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